안녕하세요. 영토학자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경기 침체가 다가오면 투자자의 관점에서 또는 실수요자의 관점에서 어떤 부동산을 매수해서 보유하면 되는지 분석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이 영상 위에 카드 주소를 클릭해서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그동안 대출을 받아서 투자한 분들이거나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아서 영끌에서 내 집 마련한 실수요자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금리 인상으로 인해 경기 침체가 온다는데, 경기 침체가 오면 내 부동산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내 집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제 경험을 토대로 가장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3일 날 현 경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큰 경제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국은행이 6%대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기준금리를 인상하려고 하는데, 과연 베이비 스텝 0.25%포인트가 아닌 빅 스텝 0.5%포인트를 할 것인가 라는 이슈가 있었고요. 다른 하나는 미 연준이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상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라는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먼저 한국은행의 선택을 한번 살펴보면, 2022년 7월 13일 중앙일보 기사예요. 한은 사상 첫 빅스텝, 베이비 스텝이 아닌 빅스텝을 밟았어요. 그래서 금리를 1.75%에서 0.5%포인트로 올려서 2.25%까지 금리를 올립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2.25%로 0.5%포인트 인상했다. 1999년 기준금리 도입 이래 첫 빅스텝이래요. 사상 첫 3연속 인상 결정이기도 하다. 이날 결정은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국내 물가와 미국과의 금리 역전 우려 속에 이루어졌다. 이날 결정은 7년 만에 기준금리는 2%대 고지를 밟았다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려가지고 2.25%가 됩니다. 그러면 다른 한 가지 이슈가 또 있다고 말씀드렸죠.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됐는데요.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가 기사를 보면 2022년 7월 14일 기사예요. 서울 이코노미 뉴스 기사입니다. 미국 6월 소비자 물가가요 9.1%가 나왔어요. 9.1%가. 이 9.1%는 어떤 수치냐면요, 1981년 12월 후 최대폭 상승이에요. 그러니까 41년 만에 지금 최대폭 상승의 그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자 원래는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은 8% 후반대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예상을 완전히 깬 수치인 9.1%가 나온 거예요. 그 결과 시장의 예상보다 높은 소비자 물가 지수 때문에 미 연준이 이전보다 더 빠른 기준금리 인상하겠다라고 지금 시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대출을 받아서 그동안 투자한 분들이나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아서 내 집 장만한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 서울 수도권 집이 팔리지가 않아요. 매물이 많다 보니까 금매로 내놓으면 매수자는 또 금매보다 더 싼 매물을 찾고, 그래서 거래가 안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결국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다음 경기 호황, 그러니까 집값 상승 심리가 강해 너도 나도 집을 사려고 하는 그런 사이클이 다시 올 때까지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도대체 언제까지 버티란 말이냐 라는 질문을 하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오늘은 언제까지 버텨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버텨야 하는지 제 생각을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한국이나 미국이나 지금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금리를 빠르게 올리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여기에 더해서 하나 더 신경 써야 하는 게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예요. 기준금리 차이가 너무 크게 벌어지면 한국에 투자한 외국 자본들이 한국 자산을 팔고 달러로 바꿔서 도망가 버리고, 그로 인해서 환율이 폭등, 원화 가치가 폭락하는 거죠. 자, 그런 환율이 폭등해서 또다시 수입해서 들어오는 상품 가격이 비싸지는, 그래서 지금보다 더 높은 인플레이션을 맞이하게 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한국은 지금보다, 자, 인플레이션 잡으려면 어떻게 돼요? 금리를 더 빨리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한국은 지금보다 더 빠르게, 더 높게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한국의 기준금리는 미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한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멈추려면 결국 미국이 멈춰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자, 그럼 한국의 기준금리를 좌지우지하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무엇에 영향을 받는지 우리가 알면 대략 언제까지 버티면 될지 답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기준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현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예요. 자, 그러면 결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정점을 치고 낮아지는 모습이 보여야 미 연준도 기준금리 인상을 멈추고 그때부터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기준금리 인하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9.1%가 나왔죠. 지금 보고 계신 표는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구성 요소를 나타낸 표입니다.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네오박스 친 게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고요. 자, 여기 보면 푸드는 음식이죠. 음식 보면 여기가 있는 전년 동월비예요. 전년 비해서 얼마나 상승했냐 봤을 때, 자, 음식은 10.4% 상승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는 전월 동월비예요. 여기는 어때요? 지금 음식이 1.3%가 상승했다 이렇게 나오죠. 전월보다. 자, 근데 에너지는, 자, 여기 보면 전년 동월비가 무려 41.6%가 상승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월 동월비는 7.5%가 상승했어요. 자, 그 다음에 주거비를 보면 전월 동월비가 5.6%가 상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월 동월비는 0.6%가 상승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소비자 물가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뭐다? 바로 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는 뭐예요? 국제유가. 네, 기름값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거예요. 자, 그래서 기름값, 국제유가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한번 살펴봤더니, 제가 여기 보면, 자, 주황색 박스로 제가 이렇게 쳐놓은 부분이 있죠. 여기가 지금 이번에 반영된 기름값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어때요? 지금 거의 90달러대에서 120달러대까지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게 지금 이번에 반영이 된 에너지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번 달 말고 다음 달에 반영될 국제 유가는 어때요? 자, 120달러에서 지금 폭락하고 있죠. 120달러에서 95달러대까지 지금 폭락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반영된 게 다음 소비자 물가 지수에 나오면, 자, 다음 소비자 물가 지수는 낮아지는 모습이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럼 국제 유가가 이렇게 폭락한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 이유가 뭐냐? 미 연준의 빠른 금리 인상으로 인해 경기 침체가 앞으로 다가올 것을 염려해서 이 국제 유가가 폭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미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이든 울트라 스텝이든 만약에 밟게 되면, 자, 금리 인상을 더욱 빠르게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국제 유가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왜냐? 경기 침체가 염려돼서. 자,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데 대표적인 원자재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구리예요. 구리. 자, 그래서 구리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자, 구리는 산업용으로 많이 쓰이는데 산업용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산업용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다?
경기 침체가 앞으로 올 것 같으니까, 수요가 줄어들 것 같으니까 기업이 생산을 잘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장을 잘 안 돌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그래서 구리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보라색 박스 안을 보니까 어때요? 자, 구리 가격이 지금 하염없이 폭락하고 있다. 하염없이. 여기 보이시죠? 하염없이 폭락하고 있어요. 자, 그럼 무슨 말이다?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올 것을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구리 가격이. 또한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또 다른 지표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바로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의 장단기 금리 차예요. 이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돼서 마이너스 구간에 있게 되면 대체적으로 1년에서 2년 안에 경기 침체가 발발을 했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회색으로 보이는 부분 보이시죠? 이 회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경기 침체 구간이에요. 자, 그리고 요게 10년물에서 2년물을 뺀 장단기 금리 차예요. 자, 여기 보면 장단기 금리 차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면 대체적으로 1년에서 2년 안에 이렇게 경기 침체 구간에 들어서게 됩니다. 여기 보이시죠? 회색. 또 장단기 금리 차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면 대체적으로 1년에서 2년 안에 이 경기 침체 구간에 들어서게 돼요. 장단기 금리 차가 마이너스가 나면 1년에서 2년 안에 경기 침체 구간에 들어서게 됩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자, 장단기 금리 차가 자, 그 제로 수준까지 내려가니까 어떻게 돼요? 자, 경기 침체 구간이 왔었습니다. 코로나로 잠깐 짧은 경기 침체. 자, 이번에도 어때요? 장단기 금리 차가 지금 마이너스가 난 상황이 여기 보이시죠? 자, 그러면 1년에서 2년 안에 경기 침체가 지금 올 수가 있다. 물론 저 이전 영상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거 이때처럼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처럼 큰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한 경기 둔화 정도 되는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미국이 기준금리를 빨리 올리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자, 다음 기사를 한번 살펴보면 자, 2022년 5월 19일 기사인데요. 자, 대형은행 CEO들, 자, 아주경제 기사예요. 대형은행 CEO들 내년까지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 우려. 2022년 5월 19일 기사니까 내년이 언제요? 2023년. 그래서 여기 보면 미국 대형은행들이 향후 2년 내 보이시죠? 제가 1년에서 2년 안에 경기 침체가 왔다고 말씀드렸죠?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면 미국 대형은행들이 향후 2년 내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점점 높게 보고 있다.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 웰스파고 투자연구소는 올해 후반이나 내년 초, 이게 가장 빨리 지금 예상하고 있는 기간이에요. 내년 초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여기 보면 다만 경기 침체가 심각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저랑 똑같죠? 네, 생각이 같아요. 저도 미국발 금융위기처럼 그런 큰 경기 침체는 아니고 얕은 경기 침체, 경기 둔화 정도 되는 그런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다른 투자은행들 역시 최근 2년 내에 경기가 침체할 가능성을 점점 높게 전망하고 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A 역시 현재는 경기 침체 위험이 낮지만 2023년에는 더 높아질 것, 그러니까 내년엔 더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골드만삭스 역시 향후 12개월 동안 경기가 침체할 가능성을 15%, 향후 2년간 경기가 침체할 가능성은 35%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나오죠? 1년에서 2년 안에 지금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년 2023년이나 또는 내후년 2024년 그 안에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그동안 대출 받아서 투자한 분들, 또 대출을 영끌해서 내 집 장만한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걸 한번 살펴보면, 자,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자, 여기 보면 자, 이제 금리를 계속 올리죠. 뭘 잡기 위해? 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인플레이션. 그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계속 올릴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자, 월세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금리 인상 때문에. 자, 이런 시기에 자, 대출을 받아서 투자한 분들이나 또는 대출을 받아서 연끌해서 내 집 마련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앞으로 1년 안에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금리가 계속 올라갈 거니까 2년치 대출 이자를 자, 미리 통장을 만들어서 넣어놓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하는 방식입니다. 자, 왜냐면 자, 이게 지금 금리를 인상하는 게 인플레이션이 심해져서 금리를 인상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대출 이자를 미리 넣어놓지 않으면 이 인플레이션이 심해진 시기에는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다 써버리게 돼요. 그럼 나중에 대출 이자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내가 돈을 미리 다 써버리면 대출 이자를 못 내가지고 어떻게 돼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그런 수모를 당할 수도 있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자, 2년치 대출 이자를 미리 넣어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돈으로 소비를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2년치 대출 이자를 미리 넣어놓고 나서 뭐가 올 거예요? 자, 1년 안에 경기 침체가 만약 온다고 하면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자, 그 다음에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금리를 인하하는 시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2년치 대출 이자를 넣는 거는 그동안 이제 그 이자로 다 나갔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금리가 내려가니까 여러분들 이제 부담이 줄어들게 되겠죠. 네,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집을 계속 보유할 수 있게 돼요. 대출 이자 내면서도. 그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 자, 이렇게 이런 흐름이 지나갈 때까지, 그래서 경기 호황이 와서 자, 집값 상승 심리가 다시 올라가서 매매 수요가 늘어나서 자, 매매가가 크게 다시 올라갈 때까지 버티시면 됩니다. 어쩌면 당연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지 않고 있는 내용이에요. 저는 이런 식으로 경기 침체가 앞으로 올 것 같다 그러면 대비를 합니다. 자, 오늘은 금리 인상기에 그동안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했거나 또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연끌해서 내 집을 마련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아봐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자,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